K뷰티 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아로마티카. 최근에 이 브랜드가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였는데 이제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과연 이 야심찬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들. 아로마티카 하면 딱 떠오르는 로즈마리 라인인데요. 이 깔끔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바로 이 브랜드의 정체성, 그러니까 클린 뷰티라는 핵심 가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브랜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핫한지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1153대 1. 이게 뭐냐면요. 아로마티카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경쟁률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식 1주를 사겠다고 1153명이 달려들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열기가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 공개, 즉 IPO는 사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어요. 지금부터 그 새로운 챕터가 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마티카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브랜드가 아니에요. 2004년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국의 클린 뷰티 시장을 묵묵히 이끌어온 말 그대로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닥 상장으로 그 오랜 노력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아니 근데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요? 아로마티카만의 성공 레시피가 뭔지 그들의 철학과 실제 성과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단연 이 클린 뷰티라는 철학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은 아예 빼고 제품을 만든다는 건데요. 아로마티카한텐 이건 그냥 마케팅 구호가 아니에요. 동물성 원료는 절대 안 쓰는 100% 비건, 그리고 동물 실험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아주 확고한 약속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클린 뷰티 철학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보세요. 2022년에 359억 원이었던 매출이 불과 2년 만에 525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더 놀라운 건 2023년에는 58억 원 적자였던 회사가 딱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극적인 재무적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국내 시장을 꽉 잡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비건, 클린이라는 아주 확고한 브랜드 정체성이 있었고요. 둘째, 원료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든 걸 직접 컨트롤하는 탄탄한 생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영, 쿠팡 같은 핵심 유통 채널을 장악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지지해주는 충성도 높은 팬덤을 확보한 게 성공의 진짜 비결이었어요. 자, IPO는 대막 쳤고 국내 시장에선 성공 공식도 완벽하게 갖췄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아로마티카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라는 점이죠. 현재 아로마티카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요. 지금까지의 성공 기반이었던 국내 시장에 사업이 너무 심하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대박난 다른 K뷰티 경쟁사들 좀 보세요. 구다이 글로벌은 해외 매출 비중이 90%가 넘고 마녀공장도 57%나 돼요. 그런데 아로마티카는 고작 31.2%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보이시나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봐요. K뷰티 시장에서 해외 실적은 그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자 혹시 모를 국내 시장 변수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낮다는 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아로마티카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야심찬 세계 정복 계획, 이른바 글로벌 빅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240억 원, IPO를 통해서 확보한 실탄이죠. 이 막대한 자금은 단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글로벌 시장 확장에 전부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IPO 자금은 전부 글로벌 확장에 올인하고요. 2026년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의 6배로 아주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190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팔고 최종적으로는
브랜드 철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케팅 허브까지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김영균 대표가 직접 그 비전을 밝혔는데요. LA, 뉴욕, 도쿄 같은 핵심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고 이걸 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마케팅 허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소비자가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게 만드는, 즉 경험 자체를 수출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아로마티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내 시장에서 다져온 확고한 강점과 전 세계를 향한 이 거대한 야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저울이 아로마티카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 추에는 국내 시장에서 쌓아올린 강력한 팬덤과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쪽 추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해외 인지도, 수많은 거대 브랜드와의 전쟁, 그리고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이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IPO로 번 돈을 마케팅에 다 쏟아붓는 건 단기적인 수익에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안정을 기꺼이 감수하는 아주 계산된 리스크이자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로마티카의 이 클린한 철학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들의 도전을 지켜보는 건 앞으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K뷰티 씬에서 정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히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종목이고요. 자, 한번 차트를 쭉 당겨 볼게요. 자, 요렇습니다. 뭐 27,900원, 뭐 7만 얼마 갔다가 73,000원, 최대는 뭐 10만 원도 넘었었네요. 예. 과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예. 예, 뭐 이런 기업입니다. 예, 지금은 이러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요거 44,450원. 지금 이렇게 되고요. 아, 많이 올랐죠? 최근에. 자, 이 종목이 뭔지 알 것 같다. 또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자,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5084-7800으로 정답을 알 것 같아. 그러면 정답.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정답 공개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이제 최대 이제 걸리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말해서 이제 그런 정책이 이제 펼쳐질 텐데 PBR이 0.25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PBR 그다음에 BPS 주당 순자산이거든요. BPS가 자, 175,477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44,450원이니까 요게 0.25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PBR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얘기를 하면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다. 그리고 주가가 5,000원이다. 그러면은 PBR이 0.5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주가 누르기법을 시행하려고 하냐면 현금은 산더미인데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잔뜩 들고도 소각도 안 하고 실적은 안정적인데 성장성은 없는 뭐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저평가 기업. 그다음에 오너일가 지분이 높고 소액 주주가 이제 소외된 기업.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도 소각하게 하고 아니면 또 상속세 적게 내려고 일부러 주가 낮추는 그런 기업들한테 제동도 걸기 위해서 제도화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BR이 낮은 그런 기업들이 이 PBR을 올려놔야 돼요. PBR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야 아까 그 공식대로 주가 나누기 그 주당 순자산 요게 나눴을 때 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주가 순자산이 주가당 순자산이 17만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44,450원. 이거는 지금 엄청 저평가됐다는 거죠. PBR이 1이 되려고 해도 17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 0.8, 0.8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주가가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시행하라고 그렇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해서 이제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 10만 원 넘게는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도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44,450원이니까. 자, 이 기업 뭐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죠? 저기 밑에 그 33,900원일 때는 또 얼마나 낮았겠어요. PBR이 거의 0.2 그 정도 수준? 이러고 봐야죠. 예, 뭐 아무튼 뭐 지금도 뭐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것 같다. 지금 힌트는 나왔어요.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예. 음, 그 법에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종목이거든요. 우리 주주들이. 자, 이 종목이고, 자, 010 5084-7800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것 같다면 그 기업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 이 기업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정답 공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